안녕하세요, 루카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좀 지쳤죠? 우리 네, 오늘 출장 다녀오고 외부 업무랑 매장 업무 계속 하고 이제 마지막 촬영을 또 하러 왔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밀린 스케치 엄청 했는데 손이 아파요. 저는 현장 실측 많이 다니다 왔어요, 오늘. 아, 그러셨군요. 네. 저기 오늘 유튜브 영상도 좀 많이 올라갔고요. 네. 일단은 그래도 그젠가 어젠가 의뢰 하나가 들어왔는데 오늘 다루게 될 아파트는 바로 동탄 A62블럭. 네, 호반 서밋 아파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는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다뤘던 아파트였는데 그거는 오선세교더라고요. 맞아요. 거기는 호반 서밋 그랜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한 벌써 1년 돼 갈 거예요. 굉장히 일찍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장에. 그래서 그 사전 점검 아예 하기 직전에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각 아파트의 1번들이. 네. 근데 여기에 젊은 부부 그리고 사실 전화 문의도 몇 분이 오셔서 이제 곧 있으면 사전 점검 접수 아마 신청 받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깜빡하고 있다가 내년 언제 입주죠?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는 내년 1월인데. 그러면 네. 11월 정도, 12월 초나 11월 중순부터 사전 점검 들어갈 확률이 커요. 네. 그러면 저희가 빠른 거 아니죠? 그쵸. 저희는 조금 선행하는 기간이 좀 빠르니까 이거는 좀 원래 막 4, 5개월 전에 했잖아요. 늦었다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보통 저희가 지금 막 계획하고 있는 것보단 조금 한 달 정도 더 늦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부랴부랴 찍게 된 거예요. 네. 오늘 그러면 다루게 될 이 호반 서밋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그냥 나름대로 공부하고 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입주 물량들 체크하면서 봤을 때는 정말 동탄에 오래간만에, 동탄 이 신도시에 오래간만에 입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라고도 할 수 있고 744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소형단지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1000세대가 넘는 완전한 대단지도 아니지만 중간? 네, 중간 단지지만 그래도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좀 활발한 입주가 될 것 같은 단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이 기대하고 있는 동탄 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신주거 문화타운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입주기도 하죠. 아니, 물론 지금 뭐 신혼희망타운이나 뭐 이런 데 입주하고 있긴 한데 이제 뭐 대단지로 입주하는 거는 거의 좀 이렇게 처음이다라고 할 수도 있죠. 아, 거의 위치가 거기 아니에요? 신주거 쪽이에요. 아, 신동. 신동 신주거 문화타운 뭐 이렇게 구역을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한참 거기만의 조그만 미니 신도시. 맞아요. 신도시 안에 미니 신도시.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분양 남은 단지들도 굉장히 많고 되게 핫하죠. 관심사들이 되게 많으시죠. 그쪽 신주거 문화타운에. 그리고 제가 처음이라고 말한 거는 뭐 이제 정정하자면 지금 신혼희망타운도 입주를 하고 있긴 해요. 신혼희망타운도 입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네. 평면도를 보니까 저희하고 딱 맞는 게 맞아요. 74, 84 위주로 돼 있어요. 74, 그다음 84 AB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84 AB도 서로 크게 틀리지 않았죠. 거의 똑같죠. 근데 이제 뭐 알파룸이나 드레스룸의 구조 차이 뭐 이런 거 정도. 그러니까 3베이 뭐 타워형 구조가 아니라 네네네. 우리가 창문 하나 더 말했던 있고 4베이 구조. 일단 기대가 되고요. 네. 저기 평면도 보러 가실까요? 바로 가보시죠. 네. 자, 80세대에 있는 74타입. 네. 한 동을 차지하고 있네요, 보면은. 한 동이 그냥 아예 한 동을. 네, 한 동이 이 다 한 74타입. 동을 저희가 아주 최대한 많이 공략을 합시다. 네, 74타입 보면 여기서 네.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요. 네, 사전 점검 때도 신청하시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요. 세 집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요. 그러겠네요. 자, 일단은 네. 호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특징인 게 참 옵션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유성 옵션이 대형 팬트리 플러스 주방 팬트리를 하냐, 또는 그냥 알파룸 비슷하게 아무튼 하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즘 경향을 보니까, 물론 이 청약 당시 때는 몰랐지만, 네.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사실은 유상 옵션 중에 그냥 주방 대형 팬트리 있죠. 그러니까 날개벽까지는 살리고
즉 도어에 시스템 그 팬트리 하나까지만 하고 주방을 넓게 쓰는. 그러면 이쪽 안에다가 홈바 같은 거를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놓으실 수가 있는. 근데 이거를 이제 주방 팬트리 플러스 대형 팬트리 두 가지라면 수납은 극대화되겠지만 조금씩 주방에 대한 그 크기가 이제 작은 느낌이 들겠죠. 맞아요. 그리고 문 열리는 것까지 감안하면 사실은 빡빡해요. 네. 그래서 뭐 이거를 하신 분들도 물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일단은 그냥 주방 대형 팬트리 또는 아이가 2명인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여기를 이제 하나의 그 서재로 좀 바꿔서 이렇게 요즘 우리가 맘스 라운지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 애들 버스 기다리는 그 종착점 그런 그 선착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류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주방에 가깝게 약간 바 테이블이나 기역자 스타벅스 느낌으로 이렇게 노트북 정도를 간단히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요즘엔 또 맘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기도 좋거든요. 간이 서재 또는 아이가 어린 집은 여기서 놀면 돼지우리가 되고 여기서 노는 거는 자기 컨트롤 안에 없으니까 좀 불안하고 그래서 여기를 놀이방화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제일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는 제일 매력적일 것 같아요. 네, 여기에다가 모이칸 텐트 하나 놓고 양쪽으로는 반장, 왜냐면 이게 반창이거든요. 맞아요. 임 실장님.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뭐 브랜드 얘기도 되니까 그 한샘 장난감 책장 같은 거 이렇게 놔서 이렇게 작은 독서 라운지나 장난감 라운지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스트레스는 또 있더라고요. 밥 먹다가 자꾸 노는 거.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본인들이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제 홈스타일링이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문 옵션은 많이 안 하셨을 거고요. 무상 옵션엔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네요. 네.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매 영상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확대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요, 이 폭은 3000이고 이 폭은 2700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제분이 2명인 분 중에서 이거를 하나를 복사를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복사해서 똑같이 꾸며준다 하면 이제 이 책상 부분에 대한 이 의자 진입 반경이 여기가 현저히 좁기 때문에 매 영상마다 제가 얘기하지만 이번에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면 딸이 설사 고등학교 3학년이더라도 아드님이 오빠 고등학교 3학년이고 동생이 초등학생, 공주님이 초등학교 2, 3학년인데도 이 방은 동생을 준다. 무조건 여자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동생이든 뭐 나이가 누나가 되든 언니가 되든 아무튼 아니 언니는 또 얘기 달라지고 아무튼 여자 아이들은 자기 방에 자기 옷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이제는 하도 흔해서 제가 그냥 얘기할래요. 전자피아노. 그 위치가 사실 이게 제일 나아요. 여기가 전자피아노 위치로 제일 적합해요. 그 이외로 잘 보시면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상담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저기 세교 호방 같은 경우 내년 입주인데 엄청 많이 오셨어요. 아예 어떻게 보면 옵션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루카 부장님? 붙박이를 해야 되나요? 시스템장을 해야 되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있잖아요. 드레스룸. 이따 모델하우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옷이 안 걸려요. 이게 좁아가지고. 건설사가 해주는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파우더룸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제가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유상 옵션의 파우더장입니다. 이게 방해물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화장도 안 돼요.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하신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뭐 제 의견은 변하지는 않고요. 파우더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도 파우더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길게 붙박이를 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는 지금 곧 있으면 현실화 돼요. 제 상담을 듣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까지는 원래대로 붙박이를 하되 같은 색상의 자재로 여기는 책장, 기역자 이렇게 해서 서재와 아예 문이 제대로 달리고 이불이 안 튀어나오는 이불장을 포함한 이런 긴 옷장, 심지어 이 옷장 안에까지 들어가도 돼요. 더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가 3,600이기 때문에 딱 4통이 나오는데 4통 중에 한 통을 이불장으로 환원을 하면 옷을 넣기가 너무 불편하다.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상관없어요. 이 안쪽에 한 통을 더 들어가 먹으면 돼요. 그렇게 길게, 이거는 간단한 신랑들의 서재로 쓰이거나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냥 독서실 용도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책이 엄청 많지 않은 이상은 한 여기까지도 그냥 아예 이건 하나의 방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아예 다 붙박이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납 능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수납이 좋아지니까 아내 고객님이 좋아하실 거고, 그리고 이 안에는 같은 자재로 되어 있는 식으로 서재를 이어가듯이 이렇게 짜면 남편 고객님이 좋아하시겠네. PC 2개도 놓을 수도 있고 간단한 책장에 남편분 책상 이렇게 책장에 뭐 피규어 모으신 분은 피규어 통도 만들고 여기에 의자 하나가 딱 들어갑니다. 근데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환기가 또 돼요. 그러니까 방이 되는 거네요, 그냥. 단 이 부분을 조금 노출시키고 싶지 않으면 가벽 같은 거 세워서 약간은 심리적인 경계선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게 재밌어요, 호반이. 맞아요. 예. 그 쇼파나 식탁 설명은 개별적으로 케바이케로 할게요. 네. 너무 요즘에는 취향들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요거 방 크기 서로 틀리다는 거 좀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게 여기가 현관 팬트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 옵션으로도. 이거는 없네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근데 약점이라고 하면 안 돼요. 74 타입이 대부분 신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84 타입부터는 신발 팬트리가 생기니까 저희들이야말로 어떤 팬트리나 책장이나 이런 붙박이에 대한 또는 이쪽에 수납을 좀 더 증설하는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 생각에 74 타입 분들이 이거를 지금 팬트리화 시키는 경우가 이미 많은 게, 청약할 당시에 이미 동탄분들은 신축에 대해서 좀 면역이 돼 있으시잖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팬트리가 없으니까 오빠 우리 짐 많아, 여기 팬트리로 신청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유상으로 신청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네요. 합니다. 현관을 네. 보고서 저기로 이동한 거죠, 이제. 일단은 가구는 여기까지. 네. 이제 커튼 좀 들을게요. 커튼 블라인드는 사실 이제 동탄 호반 서밋도 그렇고, 호반이란 브랜드가 집 꾸미기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창이 되게 작은 건설사가 있고 또 창이 큰 건설사가 있는데, 호반은 어떻게 보면 작은 방 창이 좀 적당하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작은 창인 것 같은데도 살짝 허리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큰 느낌들도 있고 답답한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방들 같은 경우에는 커튼과 블라인드를 둘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커튼과 블라인드를 고민하실 땐 뭐 창문이 어떻다 저떻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가구 수는 여러 종류별로 있으실 테니까, 뭐 2인 가구도 있으실 거고 1인 가구도 있으실 거고, 뭐 아이가 둘인 집 또는 남녀가 있는 집, 뭐 아들 딸, 뭐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두 가지로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잔다, 그러면 커튼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누가 잠을 자지 않고 보통 서재나 다목적실, 운동방 뭐 이렇게 쓴다, 그럴 때는 반창이기도 하기 때문에 블라인드가 훨씬 더 유리하다. 요 정도만 기준 잡고 개인 취향에 맞추시는 게 훨씬 호반이 우리 며칠 전에 영상한 거 기억나네요. 그렇죠. 호반이 반창이죠. 맞아요. 반창인데 그 침대 헤드에서 걸리는. 네, 조금 큰 반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반은 작진 않군요. 네, 이거를 어느 단지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요즘 저희가 공사 많이 하고 있는 매교역 프루지오 SK뷰는 똑같은 반창인데 조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체감할 때 저희 가슴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창문의 끝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입주민들이 창이 좀 작네라고 많이 느끼시고, 호반은 그런 느낌이 좀 적어요. 좀 그러니까 밑으로 배꼽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저 표현으로 허리라고 하는데 사실 허리까지는 안 내려오고 어쨌든 가슴보다 좀 밑이니까 상대적으로 일조량도 좋고, 근데 또 반대로 굉장히 큰 창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은 창이 작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동탄 이신도시에 있는 모든 호반을 가보면 창이 작다라는 느낌은 크게 받진 않습니다. 동탄역에 있는 그 주복들만 안 보면 창문이
크게 느껴진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뭐 예미지나 예미지, 파라곤, 뭐 노르웨이 이런 데만 아니면 거기 놀러 갔다가 이제 호반 오시면 창이 작네라고 그건 어느 느끼시겠지만 아파트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건 다 똑같아요. 걔네가 특별히 큰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일반 아파트 이런 뭐 자이 스테이트 이런데 오히려 이런데 보면 여기가 창문이 작진 않는다는 오히려 얘기네. 더 똑같거나 크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하. 물론 뭐 정말 많이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호반이 갖고 있는 특성상 답답한 느낌은 많이 없다. 그리고 거실로 넘어가 보면은 평형 타입상 7사지만 사실 이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뭐 현관 팬트리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이게 구조만 보는 거예요. 거실, 안방, 작은 방 2개, 알파룸, 드레스룸, 주방 그냥 8사 같아요. 8사. 맞아요. 네, 이 74만 딱 가려놓고 여기 위에 써있는 74 요것만 가려놓고 보면 커튼 파트에서 이건 그냥 84거든요. 거실은 굉장히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시는 미니멀의 거의 끝 뭐 이런 차르르 커튼을 고급스럽게 달고 여기에 전동 커튼 딱 해서 뭐 화사하게 쓰실 수도 있고 겉지 속지를 쓰신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예요. 대신에 조금의 팁을 드리자면 내년 입주 분위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렇게 막 2, 3개월마다 트렌드가 확확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면 너무 어두운 색을 쓰기보다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색상의 코드를 밝기 1에서 어둡기 10으로 봤을 때 한 1에서 3 정도까지만 색상 쓰시는 게 7사니까 집을 조금 더 넓어 보이고 화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굳이 거실까지는 안막 안 넣으셔도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창이 이게 잘 보이실 거예요. 나중에 평면도 직접 보시면 3개로 나눠져 있어요. 3베이라 그러죠. 작은 거 2개, 가운데 큰 거 하나. 이게 84에서도 나오는 특징이라 74 블라인드 사시는 분들은 그냥 84랑 똑같은 고민을 하시면 되고 3개로 나누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호반 같은 경우는 좀 특성이 우리가 지금 최근에 했던 힐푸스하고 조금 다르게 이 74가 뭔가가 어떤 자재가 하나가 빠졌다든지 더 네. 작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키가 좀만 작은 동생 느낌. 뭐 맞아요. 예를 들면 저희 예를 들면 힐부스 74는 창이 2개잖아요. 그렇죠. 84는 창이 3개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거실 실측이 84가 450이면 나는 430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막 줄자로 내가 정말 세부 실측을 해서 비교하지 않는 한 크게 시각적인 차이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호반 계열들이 체감상으로 이렇게 4, 5인 가족은 물론 좀 당연히 붐빌 수밖에 없지만 네. 한 2, 3인 가족들이 살기에는 너무 좋죠. 체감이 다른 74보다는 조금 어디 꿀리진 않는다는 네. 얘기예요. 좋죠 또. 오케이. 그래서 거실을 말 조심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안방으로 넘어오면 이건 호반 특징이 아니라 요즘 입주하는 아파트 특성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커튼 박스는 여기서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잘려 있고 요즘 이 호반 서밋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입주가 끝났는데 동탄역 시범 호반이나 호반 2차, 호반 3차에서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이 커튼 의뢰가. 왜냐면 커튼이라는 게 교체 주기가 좀 있거든요. 오래 쓰는 게 아니라 네. 4, 5년마다 바꾸나 봐요. 예전 세대분들은 막 10년, 20년을 계획하고 사셨다면 요즘 젊은 고객님들은 4, 5년 정도 쓰면 분위기 바꾸려고 바꾸셔서 요즘 호반, 뭐 동탄역 시범 호반, 뭐 호반 2차, 3차 가보면은 아직도 입주 아파트 같아요. 아직도 그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고 그래서 여기도 호반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 잘려있고 안막 커튼이면은 여기까지만 뭐 블라인드면은 웬만하면 안쪽보단 바깥쪽에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벽면을 못 채우는 건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면 그거는 내가 욕심을 낸다고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붙박이 할 거면 애초에 그리고 건설사가 커튼박스를 잘라놨기 때문에 그거를 특별하게 뚫어내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나 주방 같은 곳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시선에서 주방이나 드레스룸이 시각적으로 조금 더 예뻤으면 좋겠다. 그럼 꽤 좋은 제품들을 투자해 주시는 거고 예를 들면 아까 루카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남편의 서재야 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좀 고급스러운 블라인드 알루미늄이나 우드를 가시는 거고 아니면 유상 옵션에게 막혀서 드레스룸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서비스로 콤비 블라인드 같은 거 받으시면 제일 됩니다. 저렴한 걸로 기본으로. 이게 궁금해요. 네, 알파룸이 이게 좀 재밌어요. 이게 동탄 이 신도시로 치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호반 건설사, 그다음 반도 건설사 이게 꼭 있는데 부영에도 있고. 자 그렇다면 네. 먼저 1번 유상 옵션 네, 주방 대형 팬트리 플러스 주방 팬트리 이때 여기에 블라인드는 표현이 좀 너무 좀 저렴해 죄송하지만 기본으로 가셔라. 제일 싸게. 거. 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능력이 되시면 서비스로 받으셔라. 업체랑 잘 협의하셔서 저랑 협의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아요. 네. 사실은 문이 달려 있으니까. 결국에는 팬트리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를 엄청나게 소중하게 쓰진 않을 거잖아요. 뭐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식료품을 적재한다 또는 캠핑용품을 적재할 때 여기에다가 굳이 내 만족으로 인해서 우드 블라인드나 알루미늄이나 커튼을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아무도 안 봐. 근데
나도 안 보죠. 내가 가려져. 투자한 나도 안 보는 거죠, 저기를. 그렇다면 1번 네. 이거 이렇게 열려 있을 이거 때는 지금 보면 이거 다이닝룸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우리 지금 루카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닝룸으로 쓴다. 저는 그럼 커튼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다이닝으로 하면 커튼이. 네. 그리고 만약에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아이들 놀이방이다. 그러면 두 가지 컨셉이겠죠? 조금 미니멀한 엄마 아빠는 깔끔한데 예쁜 블라인드, 우드 블라인드 화이트나 알루미늄 화이트 같은 거. 근데 좀 이렇게 저같이 투머치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머치한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패턴을 넣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레고 그림, 아니면 여기다 펀칭을 뚫어서 예쁜 고래 그림 이런 투머치, 거. 투머치. 근데 이게 뭐 투머치가 나쁘냐 좋냐는 개인 취향이니까 개인 취향이죠. 고객님한테 넘겨버리고 대신 컨셉은 그렇게 두 개로 잡아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중요한 게 여기에 투자가 들어갔을 땐 여기도 따라가는 게 좋아요. 같은 동선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네. 여기를 만약에 다이닝룸으로 하고 여기를 소위 말한 닷지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약간 그 일식 그냥 우동바처럼. 그럼 여기가 이제 넓어 보인단 말이에요. 식탁 그렇죠. 일로 빠지니까. 근데 이럴 때 식탁을 넣었을 경우에 뭐 끄트머리에 조금 수납 보강하고 이럴 때 저는 속지를 오히려 좀 퍼플이나 유니크하게 좀. 약간 유니크하게 색깔을 은은하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포인트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그럴 때 얘가 따라가야 돼요. 맞아요. 시선이 여기에 서 있으면 같이 보여요. 이쪽에는 싸구려 하얀색, 이쪽에는 약간은 좀 벨벳 느낌의 어떤 색깔이 들어가는 거면 얘가 진짜 싸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니크하게 가는 것도 완전 베스트인데 제가 볼 때는 미리 예견 아닌 예견을 해드리면 화이트. 맞아요. 아마도 맞아요. 그렇게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의 트렌드가 그때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여기에 밀도가 꽤 높고 주름을 촘촘하게 잡아드리는 더 커튼만의 좀 프리미엄 샤르르 느낌, 그리고 여기가 우드 블라인드, 여기가 우드 블라인드 화이트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괜찮네요. (84에) 624세대 여기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단지. 이게 진짜 많네요. 근데 조금 머리가 지금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네. 약간은 당황스러워요. 잘 빠진 듯 하면서도 그냥 뒤로 살짝. 뭔가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라고 하면 이게 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 입장에서 조금 예전에 봤던 호반하고 좀 틀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방은 제가 똑같이 지나칠게요. 그냥 뭐 큰 의미를 두진 않을게요. 원체 이제 저희 브라스코 영상 보신 분들이 다른 영상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무상 옵션으로 붙박이 들어가고 복사하고. 여기는 복사를 하면 좁아진다. 왜냐면 여기는 2700, 여기는 3000 나오니까. 반면에 거실 같은 경우는 아까 74 타입하고 비교해서 어떤 폭적인 거는 약간밖에 안 드는데 이쪽으로 그냥 반보 정도가 더 크다. 그래서 아마 염 실장님 아까 말씀 들어보면 이 창문도 약간 비율이 커지거나 이 부분이 좀 커지지 사실 거의 유사하다. 맞아요. 침실도 사실은 요 뎁스가 좀 74보다 약간은 더 버려지는 것 뿐이지 결국은 여기까지 하는 그 행태는 비슷해요. 붙박이를 하려고 해도 조금 원래 파우더룸 때문에 못했던 거를 오히려 신나게 안에까지 한 통을 더 추가를 하시고 안쪽에는 본인이 원하는 서재로 이렇게 꾸미는, 그냥 썼던 책상을 갖다 놔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저희 브라스코에서 하실 거면 이왕이면 이 붙박이 또는 이 건설사 자재에 썼던 그 같은 색상으로 옵션처럼 자연스럽게 갑자기 서재로 흘러가는, 그러면서 틈은 없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파 자리가 어디가 됐든 뭐 침대 자리는 이쪽으로 되겠지만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승패를 좌우합니다. 되게 넓어 보이긴 엄청 넓어 보이네요. 이게 생각보다 안 넓을 수가 있어요. 시각적으로는 되게 넓어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우리가 예전에 금강 계열에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맞아요. 왜냐면 금강 계열이 꼭 이 진짜 아일랜드가 섬이잖아요. 네. 진짜 섬처럼 중간에 있기 때문에 식탁을 어떻게 놨습니까? 세로로.
새로 난데 이거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면 자꾸 이렇게 이쪽에 있는 거를 강조하는 게 시각적으로 집이 넓어 보이거든요. 뭔가 거스르는 거. 근데 소파가 이렇게 돼 있고 TV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식탁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뭔가 막는 것 같네요. 실제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끊기는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적어도 식탁이라도 바로 이 유선형으로 이 아일랜드가 만약에 요즘에 우영우가 유행이니까 이게 고래라고 치면 같은 고래대가 일단은 이쪽으로 쭉 가는 느낌으로 가는 게, 그러면서 우리 커튼도 다다다다다 이렇게 길게 늘어나서 그렇죠. 약간 이게 길어서 아 저희 집이 넓어 보니까 가끔 가다가 소비자분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저 사람 왜 그러지? 이게 옆으로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해도 넓어 보이지 않냐? 근데 안 넓어 보여요. 이거는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이 마룻바닥 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마룻바닥 결 따라서 식탁이 가는 게 제일 예뻐요. 물론 뭐 타일 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식탁을 놓을 수가 있어요. 1800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쪽은 냉장고 동선, 이쪽은 소위 말하는 뭐 그 알파룸 동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양쪽을 신경을 쓰니까 뭔가가 사람이 이 안에 이렇게 좁혀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 겪어본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 겪어본 거는 바로 이 방이 생기다가 만 느낌? 그러니까 좀 뒤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를 팬트리로 하면 어쨌든 간에 뭐 주방 팬트리로 하시게 되면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방 하나 잃어버리는 거. 어떤 추가적인 어떤 옷장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좁고 여기 북박이를 하나 설치하면 끝나요. 네. 지금 염 실장님 잘 보세요. 네. 이 폭이, 이 위드가 여기보다 좁아요. 그래 보여요. 여기 딱. 근데 드레스룸이 사실은 큰 게 아니거든요. 네. 좀 좁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고시원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는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 있는 대로 얘기하는 편이니까. 이번 호반 서밋은 알파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알파 엣지로 봐야 돼요. 구석. 여기만 좀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구를 집어넣으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상 옵션으로 주방 대형 팬트리로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알파룸이 없는 집으로 이사간 느낌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방 하나를 잃어버린 거네요. 그럼 팬트리가 생기면서. 그래서 어쩌면 이 방에 웃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기를 방으로 여기를 그래도 우리 불쌍한 신랑들을 위해서 약간의 컴퓨터지. 근데 요즘에 저희 사모님들도 저희 와이프분들도 맞아요. 홈바 되게 좋아해요. 아니 홈바가 아니라 제 얘기는 이 자택근무라든지 아무튼 이 컴퓨터 업무를 보시잖아요. 그래, 되게 좋아해서. 그럼 맞벌이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에 대한 구성이 여기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수납이에요. 여기에 식기세척기 하나를 놓는 순간에 기역자가 아니잖아요. 이 그릇 놓을 데가 없어서 어차피 여기 반장을 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신청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주방 대형 팬트리. 차라리 여기를 기역자로 반장으로 짜는 게, 아니면 디귿자로 이렇게 뭐 홈바 비슷하게, 아무튼 수납 강화가 이 팬트리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문이 있는 순간에 답답해 보입니다. 지금 이거하고는 차원이 많이 틀린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주방 대형 팬트리 같은 경우는 이 문을 떼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전 점검 때 가면. 왜냐면 이게 안 커 보여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거지? 여기다가 홈바를 놓을 건데, 여기가 지금 홈바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는 그냥 이 장을 하나 메꿔버려서 여기에서 모자랐던 수납을 보강하는 느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여기 주방 팬트리. 근데 이 주방 팬트리라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장으로 짜는 분들이 요즘에 많으세요. 맞아요. 왜냐면 여기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물론 다이슨 청소기는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을 다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은 또 넓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현관 팬트리가 여기 이제 현관 팬트리가 생기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원래는 개인적인 고객들한테만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게, 이거 자체를 코트 보관소로 바꾸신 분들이거나 여기다가 스타일러를 호드로 인해서 파생하려고 한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의 인테리어도 가미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 단편적인 얘기는 해드릴 수 없고, 일단은 제 얘기를 들어서 뭐 발전이 없네, 나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상황들도 다 틀리고 입주 예정자마다 그리고 취향도 틀린데, 문제는 방 하나가 없는 거예요. 방 하나가 미안한 얘기지만 없는 거고, 차라리 여기가 이렇게 정사각형 알파룸이 하나 있으면 제 3의 자식을, 그러니까 아드님이나 따님을 주는 방으로 하든, 아예 제대로 된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든, 또는 아예 서재로 활용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사전 점검 때 보시면 그냥 창문 폭 정도 되는 그냥 약간 복도 하나가 살짝 나오다가 만 느낌이기 때문에 수납 강화로밖에 쓰는 방법은 없어요. 이건 방으로 쓰기가 뭐예요, 뭐 스타벅스 라운지 하나 정도는 짤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84A 타입이 홈 스타일링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잠깐만 특이하게 저희가 한번 74로 다시 뒤로 갈게요. 이거 잘하면 74 타입이 더 넓은데. 사실 이제 저도 조심스럽지만 그 말 안 꺼내려고 했는데 다시 뒤로 오셔가지고 조심스럽죠 사실 이게 좀. 전체 아니, 면적은 84가 무조건 넓고 절대적인 면적은 무조건 아니, 넓고. 이게 더 좁아요. 네. 이거는 더 좁고, 이 정도는 우리도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경험상. 아무튼 누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가 틀린데, 이거는 약간의 부분 인테리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기를 어떻게 꾸며느냐에 따라서 집의 전체적인 활용도도 집마다 다 다를 수 있겠네요. 이번엔 좀 오래 얘기했네. 이제 커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커튼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74 타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4 타입이랑 그냥 84는 똑같아요. 뭐 이런 구획선, 뭐 이런 내력벽의 위치 정도만 좀 다르고, 이런 커튼과 상관없는 이런 팬트리 정도 좀 다르지, 거실, 안방, 드레스룸, 주방, 그리고 제가 좀 키워드릴게요. 주방으로 가드리면 되나요? 네. 자, 방 2개. 이거 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74를 보시고 온 분들은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가끔 또 이제 74 안 듣고 84로 바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84이신 분들은. 그렇죠. 84 처음부터 네.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74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되고, 제 커튼 설명은 처음 들으시면 들어보시면 좋은데, 일단 호반이 갖고 있는 창문의 크기 자체가 적당하다. 되게 크지도 되게 작지도 않아서 각자 목적에 따라서 커튼 또는 블라인드를 활용하시되, 여기서 수면이 이루어지면 커튼,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블라인드가 유리하고, 다만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특수한 목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나 여기서 잠은 안 자는데 우리 여기서 운동해, 우리 헬스장으로 쓸 거야. 홈짐. 그러면은 너무 딱딱한 블라인드, 사무적인 느낌보다는 오히려 동네 예쁜 헬스장 같은 데 가보면 커튼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특수한 좀 목적에, 필라테스 룸처럼. 맞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무조건 제 설명을 들으시고 우린 여기도 아무도 안 자니까 블라인드 해야지, 누구 자니까 커튼 해야지가 아니라, 그거를 기반으로 생각하시되 특수한 목적이 들어가면 당연히 변형도 가능하셔서, 아마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1대1 상담을 할 때는 정말 많이 물어볼 거예요. 고객님들한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고객님 여긴 어떻게 쓰세요? 누가 쓰세요? 저긴 자녀가 써요. 그럼 자녀는 몇 살이에요? 성별은 어떻게 되고, 뭐 여기서 혼자 자나요? 안 자나요? 심지어는 성격까지. 네, 이 방 하나를 꾸미는데도 질문이 10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 질문 10개를 받고 되게 좋아하세요. 아, 얘가 우리 집을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꾸미는구나. 어떤 분들은 또 싫어하시거든요. 조금 싫어하시면 저희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그냥 이 평면도를 보고 여기다 뭐 다세요, 뭐 사세요가 아니라, 진짜 우리 루카 부장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딸이 쓰는 집들도 있을 거고, 아들이 쓰는 집들도 있을 거고, 자는 집도 있을 거고, 아닌 걸 수도 있어서, 저희의 일은 딱 그거잖아요. 그 모든 니즈를 맞추는 거. 그래서 방들은 제가 말씀드린 커튼과 블라인드를 기준하는 정보만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개인의 니즈에 맞추셔라 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의 트렌드가 내년 초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제가 예언까지는 아니지만 여기는 커튼이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이미 블라인드를 써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 새 집 분양받으면, 새 집 이사 가면, 내가 지금 분양받은 집 이사하면 나 거실 예쁘게 꾸며야지, 뭔가 이런 로망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구도 바꾸는 거고, 가끔씩 누구는 시트지도 붙이는 거고, 어떤 분은 뭐 샤시도 바꾸실 수 있고, 사실 색상 같은 거, 필름지.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또 블라인드를 달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거는 입주 트렌드만 봐도 저희가 알 수 있고, 입주 트렌드는 뭐
저희 유튜브를 볼 수도 있지만 요즘 플랫폼 진짜 많잖아요. 뭐 오늘의 집이나 뭐 이런 플랫폼들 보면은 이런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아마 커튼으로 예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곳에 커튼을 추천하면서 고객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는 거실이고 여기는 주방, 여기는 알파룸이 아니라 하나의 섹션으로 보셔야 된다가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여기를 30분 상담받고 열심히 고르신 다음에 여기를 서비스로 받으면 꽝인 거예요. 알아서 해주세요. 서비스를 안 해드리고 싶다는 게 아니라 서비스 당연히 해드리죠. 어느 업체든 간에 뭐 공구업체든 공구업체가 아니든 동네 업체든 동네 업체가 아니든 뭐 세탁실, 드레스룸은 다 서비스로 가능했지만 주방 정도는 개인의 돈을 조금 더 투자하셔서 내가 거실에 쏟은 열정만큼은 여기도 좀 좋은 걸 골라주면 좋고 그로 인해서 여기를 누군가는 팬트리로 막았어. 그럼 대충 가세요. 대충 간다라는 게 정말 막사시라는 뜻은 아니고 기본만 갖추면 여긴 좋아집니다. 다만 이게 열려 있어서 아까 루카 부장님 말씀하셨던 뭐 반장을 넣던 디귿자장을 넣든 뭔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시는데 내가 주방에 섰을 때 고객님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내가 볼 때 시선이 겹쳐. 그럼 같이 가주시는 겁니다. 제 생각에 여기는 커튼 하실 분이 많이 없을 것 거의 같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블라인드고 얘도 블라인드인데 아주 가끔씩 야 그럼 네 말대로 주방은 거실이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넌 A 좋은 거 살게. 근데 넌 뒤에 들어가 있으니까 B 살 거야. 근데 이걸 어디서 판단하냐면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서보는 거예요. 여기에. 그랬을 때 이게 시선이 겹쳐. 그럼 맞춰주는 게 좋아요. 이게 제 집이면 이따가 우리가 이 모델하우스 네? VR을 봐야겠지만 맞아요. VR에 좀 자세히 왠지 이거 두 개 알루미늄으로 때려버리면 훨씬 또 세련되게 나오죠. 약간 세련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또 알루미늄 트렌드가 내년까지 이제 가냐 안 가냐가 또 문제긴 한데 사실 요즘 살짝 조금 이제 죽어가고 있긴 해요. 또 알루미늄이. 근데 이 트렌드라는 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어쨌든 알루미늄도 결국 고가의 블라인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다만 이런 데는 투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야. 네, 이런 데는 기본으로 가주시면 돼요. 근데 네? 우리 지금 현재 84A 타입부터 즉 84 타입부터는 사실은 저희는 뭐 물론 전동의 이런 밀도 두꺼운 이런 주름 많이 넣는 차르르를 좋아하겠지만 네. 겉질을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맞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74 때도 아까 제가 겉지 이제 색상 레벨 1에서 3 정도 추천해드렸고 여기서는 색상 레벨을 되게 높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1에서 3 정도 74랑 똑같이 쓰시는데 한 가지 조금 더 특이하게 나오는 게 이제 유니크한 컬러를 쓰는 것도 좀 이제 허용이 된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부담스럽지 허용이 되죠. 않다. 네. 와이드가 30cm 커지는 게 사실 4,700까지 나오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30cm는 되게 보잘것없지만 그게 평면도상의 30cm 그러니까 장난 아니에요. 건축상의 30cm는 집이 정말 넓어지는 거거든요. 1m는 아주 상상을 초월하고. 그래서 맞아요. 저는 여기서부터는 되게 무난한 겉지 속지도 좋지만 가끔 이 영상을 보시고 저랑 상담받으러 오실 때 야 염실장 네가 유튜브 영상에서 유니크한 컨셉을 말했던데 그게 뭐야?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추천해드릴 거 너무 많죠. 그래서 유니크한 뭐 딥그린이나 머스터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또 저희 자체 제작 디자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들은. 그래서 그거를 저희 표현으로 그래요. 너무 막 무식한 겉지 그러니까 거실에 막 5폭 6폭 때리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한 2폭 3폭 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집이 조금 더 화사해질 수도 있다. 근데 염 실장님 그거 네? 혹시 느끼셨어요? 이번에 호반이 이거 장난 안 치네요. 확장? 반확장. 원래 호반의 특징이 기본이죠, 금강, 호반, 파라곤 얘네들이 이거 없애서 아예 그냥 넓히는 거 한데 여긴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촬영한 세교 호반 그랜빌은 이제 열려 있었죠. 그게. 열려 있었어요. 네, 거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정리를 커튼 얘기 끝내서 정리를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자면 조금은 아쉽다 이 부분이. 그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좀만 더 넓었었으면 하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이걸 이용하면 이거를 굉장히 예쁜 수납화 시켜서 이 주방 전체가 한 몸 나아가서는 소파, 거실, TV까지도 여기가 어쨌든 40평형의 느낌은 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넓기 때문에 방이 없어진 거예요. 맞아요. 예. 저희 항상 근데 초이스를 못 한다는 것이 요즘엔 이 홈바가 유행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저희 현장에서 많이 말하는 위기를 기회로. 근데 차라리 이렇게 방으로 예전 후반처럼 돼 있었다면
홈 스타일링을 안 해도 괜찮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평타는 치죠 무조건. 그때. 그렇지, 평타는 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갈리겠죠, 이제. 정말 극과 극으로 돼요. 진짜 여기에만 쓰던 전자레인지장 네. 놓고 청소기 세워놓으면 이거는 한 달 뒤에 신축 같진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게 저희한테는 더 기회죠. 근데 저희는 더 유리합니다. 훨씬 더 저희를 만난 분들의 집이 그래도 안 만난 분들의 집들을 왜 그러냐면 차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좀 당황스러워요. 아예 처음부터 예전에 중흥처럼 막 네. 그냥 홈바가 돼 있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돼 아예 그냥 있으면 뭐 방으로 해놓던지. 그러면 그냥 와인병만 진열을 하면 되는데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지? 인테리어도 비싸졌는데 인테리어도 이것만 해주는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이 모델 하우스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84B 타입 평면도로 넘어갈게요. 자, 84B 타입 40세대인데 이 40세대 분들 위해서 한번 열변을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좀 미안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는 지금 84A보다 사실 더 조금 불리해진 것 같아요. 평면도상으로 보면은 일단 뒤쪽에 방이 하나 없어졌죠 벌써. 일단은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곧바로 이게 눈에 띄어요. 제가 제일 이제 좀 우려하는 바로 이 길목의 창가. 그러다 보니 붙박이를 하기도 참 어렵다. 그래서 노르웨이 숲에 있었던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네요. 이 반창 때문에 붙박이를 못하는 상황. 아니면은 이렇게 롯데캐슬도 그렇고 이렇게 디귿자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창 살려놓고. 대신에 좀 특이한 게 방이 똑같네요. 여기는 네, 300 정도. 3000 똑같이 나오고 커튼에서 300이라고 하거든요. 3000. 저희는 3000. 우린 미리 저희는 센치. 우리가 왜 미리인지 알죠. 그쵸. 더 예민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좋게 얘기하자면 여기는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석이긴 해요, 이게 딱 봤을 때. 여기는 대신에 지금 이 부분이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튀어나온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 붙박이 놓기가 참 애매한 거는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사전 점검 때 한번 봐야 되는데 84B 타입 한 분이라도 사전 점검 동행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죠. 여기는 필히 한 분이 관심 있는 분이 선착순으로 한 분은 받으니까 저희 가서 하자도 좀 찾아드리지만 하자보다는 이 집을 현장에서 파헤쳐 봐야 돼. 저희 밤늦게 담 넘어가서 몰래 들어가는 행동 안 합니다. 네. 근데 마음은 편해요. 여기는 그냥 최적조로 그냥 아이들 방 꾸미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고 여기는 수납이 됐든 홈바가 됐든 아니면 아예 조그만한 방을 만들든 일단은 쥐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할 수가 있고 이게 대신에 길기 때문에 이 끝선에다가 식탁을 맞추면 이 안에 진입반경도 나오고 만약에 제가 물론 싫어하지만 T자로 놓게 되면 아예 이 공간을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여기 자체를 좀 디귿자 홈바로 만들어서 좀 같이 이쁘게 꾸며서 그냥 아예 긴 식탁을 놓으실 수도 있고 주방 쪽으로는 굉장히 우수하긴 해요. 다만 방 하나가 없다는 게 너무너무나 아쉬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거를 방화시키는 게 좋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넓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이드, 그러니까 네. 가로가 되게 커 보여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거기를 커팅. 여기를 커팅해서 방을 아예 하나 만들고요. 차라리 여기를 코트 보관 장소, 여기를 차라리 이제 어떻게 보면 디귿자다 보니까 식세기를 놔도 그릇을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팬트리나 이거를 오히려 옷을 왜 주방에 거나 하는데 아쉬울 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수납화 시키고 여기는 붙박이를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붙박이를 하시고 이쪽에는 반장을 쭉 이어지게 한 다음에 여기를 방화를 자꾸 방화하면 불 붙이는 걸로 들리네. 네. 제가 말한 방화는 룸화. 파티션. 그렇지. 여기를 갖다가 이제 하나의 서재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는
여기가 방처럼 보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가로가 길게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럴 때는 창문이 이쪽에 달리는 거를 오히려 저희 특징이 또 그잖아요. 단점을 장점화시키기. 위기를 기회로.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는 아쉽지만 붙박이가 침범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예전에 롯데에서 많이 했던 방법 그냥 가려버리자. 네. 그것도 가능하니까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84 B타입 40세대 분들은 모짜렐라 치즈를 받으시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옆으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붙박이를 건너편에 놔도 안방이 넓네요. 네, 안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여기다가 9자짜리 붙박이를 짜셔도 돼요. 어차피 통행 일로 하면 되니까. 아, 그렇죠. 예. 침대 이쪽에다 놓고 여기다 반장 쭉 이어서 이쪽에다가 붙박이를 놓으셔도 돼요. 또 이불장은, 그러니까 이불장을 놓고도 여기에다가 책상을 놓을 수 있어요. 은근히 잘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은 평형이네요. 네. 저 사람이 아까는 계속 안 좋은 식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냐 하는데 저도 얘기하면서 또 느끼는 게 떠오르는 거죠, 저기도. 왜 그러냐면 이게 생각보다 넓구나. 네. 뎁스가 이것도 넓구나.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이게 물건인데 물론 얘가 없었더라면 더 좋았죠. 여기에 창문이 달려있다면. 얘도 없고 그러면 아예 붙박이화 시키고 침대도 넓지근하게 놓고 방으로 한숨 주어진 대로 하자면 일단은 절대로 최악이란 말 쓸 필요도 없고 오히려 되게 유리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기 없네 라는 그런 여운 남으신 분들을 위해서 더 이 방을 예쁘게 꾸며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그래서 84 B타입은 저는 무조건 한 세대는 오실 거라고 믿고, 이건 무조건 오시죠. 이 영상 보시면. 여기서는 저희가 작전을 잘 세우면요 아마 이 40세대 분들끼리 이게 엄청나게 공유가 될 것 같아요. 모델 하우스가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희가 모델하우스 하나를 꾸미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서요. 사실 더 신경 쓰죠, 그러면. 저는 뭐 가구적인 거는 일단은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이거는 이 기둥 이게 진짜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실 74랑 84는 좀 중복되지만 한 번 더 설명드렸고 84AB는 사실 똑같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말 똑같아요. 이게 반창.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3번만 말하면 이제 84분들은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 드리면 바로 얘입니다. 이게 이제 B타입의 특징이죠. 어떤 건설사 저희가 항상 이런 분석 영상 찍을 때마다 요 B타입들은 요 측면창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측면창을 좀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야, 여기 암막 커튼이니까 넌 암막 블라인드 할게. 너 그레이니까 너도 그레이. 너 브라운이니까 너도 밤색. 근데 이렇게 가면은 이거 측면창 하나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현관에서 딱 들어와서 방문 닫혀있고 방문 닫혀있고 얘 열려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건 거실이 아니라 얘가 제일 먼저 보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측면창의 레벨을 조금 올려주면 더 좋습니다. 너무 많이는 안 올려도 제일 싼 걸로는 하지 말자. 맞아. 예를 들면 너 그레이야? 얘로 화이트 해도 돼요. 크게 이질감 없습니다. 왜냐면 이 뒤에 속지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측면창이 지금 누구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냐면 이 설명이 아까 누구였냐면 아까 주방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섹션 자체를 거실이랑 주방을 같은 섹션으로 봤잖아요. 근데 주방창을 보면 84 B타입은 없거나 작아요. 여기 평면도에 표현이 안 돼 있는 걸 보면. 그 대신 여기에 또 환기창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섹션을 이 거실이랑 측면을 잡아줍니다. 얘가 A면 얘가 A가 되는 게 84 A타입이었으면 여기는 얘가 A면 얘가 A여야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지간한 집에서는 염 실장님 안방문은 항상 열려있더라고요. 그렇죠. 손님 올 때만 닫아. 가끔 이제 닫죠. 근데 보통 환기하려고 많이 열어두죠. 애가 환기가 아니라 그냥 애들도 안방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큰 침대 위에 뛰어놀다가 또 자기 방으로 가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B타입의 이제 성패는 항상 여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상담할 때도 이런 조언을 똑같이 해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시각적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가끔 여기를 그냥 기본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거실 잘 꾸몄어, 아들방 멋져, 딸방 예뻐, 여기도 잘 꾸몄어.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나중에 전화가 와요, 실제로. 제가 잠깐 말 잘라서 죄송한데 까먹을까봐 갑자기 생각 드는 게 왜 중문 같은 거 하잖아 저희가. 뭐 원슬라이딩 같은 거
여기에도 원 슬라이딩이 만약에 가능했을 경우에 네. 딱 이 원 슬라이딩이랑 어울리게 조금 약간 메탈로 이렇게 해서 너무 딱 좋죠. 방 하나 만드는 맞아요. 그거 괜찮지 않나요? 그것도 너무 좋고 이렇게 만약에 원 슬라이딩 뭐 스틸로 돼 있는 거면 이렇게 스틸로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간살 같은 원목 원 슬라이딩 도어들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또 그게 들어가면 여기 또 그런 원목에 맞춰서 해도 되게 예쁘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데이터에는 이런 게 계속 누적되는 것 같아요. 저희 최근에 매교육 푸르지오 시공 사례도 그 매교육 푸르지오 옆에 여기 이렇게 대피실 나가는 문이 하나 있어요. 철문이 방에. 힐푸스였나? 매교육 푸르지였나? 근데 그분이 그 철문이 보기 싫어가지고 그거를 원목 장으로 짜셨어. 애들 책장으로. 그리고 그 옆에 블라인드를 요 색감이랑 맞춰서 딱 짰거든요. 근데 메시지 와 있어요. 저한테. 이 두 개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지금 현재 이걸 그냥 놔두기에도 이 화장실 자체 여자분들이 가기 싫어요. 여기 배우자들이 누워있을 때에서 뭔가를 여기에 세퍼레이트 시키면서도 얘랑 같이 뭔가 어우러지게끔 꾸미고 오히려 이거는 조금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는데 차라리 이쪽을 기역자로 붙박이를 짜든 아니면 아예 안 보이는 쪽에 기니까 좀 돌출돼도 이쪽에다가 붙박이를 짜고 여기를 갖다가 침대와 이 부분과 이 세퍼레이션 하는 이 분리시키는 중문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디자인화하는 게 그게 숙제네 우리. 맞아요. 저희는 여기는 이제 익숙해요. 여기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숙제도 아니고 문제도 없는데 A랑 여기가 얼마나 퀄리티 있게 나오고 누가 더 공간을 잘 쪼개고 누가 더 현관에서 봤을 때 이 안방 측면창이 멋있고 여기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이런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갑자기 계속 염 실장님 설명한 동안에도 계속 머리가 이제 굴러가는데 요거를 딱 세퍼레이트 시켜서 아예 알파룸 방을 만들자. 오히려 더 밸런스가 되게 좋죠. 비율이. 대신에 이 방이 짧았더라면 이제 수납에 대한 압박을 엄청나게 느끼겠죠. 여기에 이제 불강한 그런 사항들이 생기니까. 근데 이게 긴 바람에 우리가 좀 옆구리나 이쪽 끄트머리를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기역자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기역자. 근데 이거 한번 밑으로 내려볼까요? 드레스룸 유상 옵션이 어떻게 되나? 여기 그러니까 위에서 끊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쓸데없는 거잖아요. 제일 어떻게 기본. 보면. 예. 옛날엔 이게 선택이 안 이거 됐죠. 파우더룸도 제가 아까 그렇게 반대했었고. 그냥 이렇게 해놨죠 예전에는. 예. 이거 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근데 예전엔 이게 선택이 안 됐는데. 아니 그쵸. 왜냐면 얘하고 그냥 세트로 받은 거니까. 이게 근데도 얘도 이 형태로 보면 디귿자가 공간 가성비는 안 나와요. 좁고 긴 게 나요. 차라리 쭉 옷을 걸어 놓는 게. 근데 요거는 저희가 또 다음에서 설명드리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갑자기 보면 볼수록 이게 그냥 방으로 나눠야겠다는 매력적이죠. 볼매예요 볼매 여기. 그렇게 되면 여기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84A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84B분들 제가 지금 누구 싸움 붙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걸 알파룸화 시킬 수가 있답니다. 침대는 안 들어가도요. 하나의 다목적 방을 만들 수 있죠. 그거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인테리어도 좀 인볼브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가벽 업체도 좀. 그렇다면 우리 한번 자재 색깔 보러 갑시다. 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84A잖아요. 팬트리로 돼 있네요. 팬트리로 돼 있긴 한데 열어보면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거 홈바로 꾸미는 게 뭐 좀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주방 쪽으로 가면 이게 메탈로 돼 있네요. 요즘에 메탈로 되고 이 방은 이제 사실 알파룸이 아닌데 알파룸이라고 보시다시피 그죠? 염실장님? 네. 사실 거의 창문 양쪽으로 살짝만 공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얇죠? 날씬하네요. 공간 자체. 저는 이거를 오히려 말 그대로 이런 간이 서재, 스타벅스 서재로 꾸미는 게 제일 이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일부분은 수납으로 하고 이렇게 위에까지 채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쁘게 해서 간접 조명 이렇게 보강해서 왜 약간 작은 커피숍 바처럼 그렇게 꾸미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아예 단순히 사실 애기가 놀기에는 좁아요.
그쵸. 그냥 애기 장난감 정도? 근데 애기 장난감에 여기다가 정리하실 분은 안 계시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선이 엄마랑 너무 겹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침실로 갈게요. 네. 침실은 진짜 염 실장님 말씀하신 게 뭔지 알겠네요. 네. 창문이 딱 적당해요. 답답하지도 않죠, 반창인데. 요즘 호반이 이렇게 하네요. 맨날 중간 뚫어놓는데 맞아요. 이거 그냥 붙박이가 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수납이 확 늘어나니까 그건. 네, 뭐 어쩔 수 없고요. 그거는 어쨌든 공짜로 주는 거니까. 단 이제 만약에 거울을 달아버렸네요. 그래서 방이 2개인 것처럼 보이네. 야, 이렇게 해놓은 모델하우스는 또 잘 해놨네요. 이거는 애들 방은 좀 무서워하긴 한데 홈짐으로 하긴 아까 저희 이거 진짜 말씀드렸던 홈짐으로는 네. 좋아. 이런 뭐 요가 하시거나 필라테스 하시는 근데 이거는 지금 설치 거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싫어요. 대부분은 필라테스 거울 큰 거 하나만 놔도 맞아요. 충분할 거고 여기에다가 붙박이를 하시게 되면 옆방보다는 한 칸이 줄어든 3통짜리가 들어갔는데 옆에처럼 중간을 파내는 행동은 안 했었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 당황스러워서 주방부터 봤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이건 강마루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네. 물론 옵션에 지금 타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이게 좀 어둡게 나왔어요. 어둡게 나왔고 실물을 보면 아마 더 어둡게 보일 거예요. 여기는 밝게 조명들을 다 그렇지, 켜놨으니까. 그것도 있고 창문 형태는 크게 나왔고요. 지금 누드 공간은 되게 없는 편이에요. 60 언더일 거예요 여기가. 한 50 언더로 나와서 굉장히 채광이나 이런 거실은 좀 넓어 보일 거고요. 이제 요즘에 보게 되는 천장에는 조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한몰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천장이 좀 높아 보여서 좋을 거고 아트월의 색깔을 보면 조금은 아쉬운 게 쪼개져 여전히 6개로 쪼개져 있다는 거. 이렇게 요즘 큰 타일이나 3개 정도로 분할되면 반면에 여기서 창틀에서는 창문을 닫아버리면 그만이니까 못 느끼시겠지만 심지어 여기 밑에는 걸레바지도 다 가려지는데 문틀이 까맣다는 거. 같은 색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름대로 밝게 했는데 얘까지 밝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 네. 침실원 안방으로 가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들 보이고 요거는 유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네. 파우더룸. 그리고 파우더장. 여기도 역시 외곽 창문도 어둡게 나왔네요. 이게 좀 고급화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고급화 전략은 맞는데 어둡게 했을 땐 장단점이 확실하게 생기죠. 문제는 또 고급스럽게 우리 주머니를 연다는 거죠. 필름지 업체들한테. 드레스룸으로 가볼게요. 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옷이 어떻게 돼 있죠? 어깨가 닿으면서 돌죠, 이렇게. 네, 다 돌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바지거리에 불과합니다. 어깨가 닿아요, 여기. 그래서 제가 사전 점검할 때 뭘 가져가라고 시키죠? 옷걸이 꼭 하나씩 가져가. 아무도 안 가져가. 아무도 안 가져가. 이제 가져가실 거예요. 하도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에 그린코어 끝나고 나서부터는 가져갈 거예요. 몇 번 혼났죠. 제가 진짜 오라고 했거든요.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안 가져와. 지금 여기 호반 같은 경우는 겨울에 사전 점검을 갈 거기 때문에 입고 있던 패딩 하나만 그렇지. 걸어놨을 때 느껴봐야 돼. 이 옷이 어깨가 닿는구나. 이렇게 닿는구나. 결국은 바지거리만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차라리 지금 이걸 유상화시키는 게, 물론 이거를 유상 옵션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또 그분 나름대로 잘 쓰시면 되죠, 뭐. 이제 그거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의도는 네. 이거를 구매 안 한 분들은 여기에다가 헛 돈을 안 썼다. 오히려 더 네, 제대로 된 장을 짤 수 이 있다. 장을 여기까지 나오는 이런 좀 제대로 된 장을 짜서 이불도 안 튀어나오고 옷도 옆으로 얌전히 옆으로 차곡차곡 걸어놓을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면 제 옷 같은 경우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불도 여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참에 좀 외우셨으면 하는 부분이, 붙박이는 내경이 몇 센치다? 원래 600 이상이 나와야 된다. 맞아요. 근데 기성 가구들이 550이기 때문에 이불이 어떻게 된다? 돈다. 튀어나온다. 또는 놀고. 패딩을 걸어놨을 때는 놀고. 조금 입이 열려지면서 먼지가 들어간다. 그래서 블라인드 보이네요. 이거는 뭐 염 실장님이 설명하실 부분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거 이미 하신 분들은 또 제가 이걸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단지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84B 타입이 세대수 적다고 모델하우스 안 만들어줬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기는 지금
창문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길게 붙박이를 짜든 할 수 있는데 여기 창이 있는 거죠. 네, 좀 죄송한 얘기지만 B타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A타입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74하고 84는 캐바이캐로 그냥 제가 꾸며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꾸미시던가. 근데 84 B타입은 제가 꼭 한번 언급드리고 싶은 게 요 위치에 창문 하나 들어가고요. 맞아요. 반창. 그 다음에 요 위치에 하나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거 파우더룸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문다소나 뭐 이걸나움이 됐든 이런 중문 업체를 통해서 원 슬라이딩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된다? 여기가 아예 방화된다. 좀 방화가 된다. 방이 하나가 되고 우리는 여기 있는 창문을 이용을 못하니 여기서부터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붙박이나 이불장을 좀 더 채우고 이쪽 밑에는 그냥 반장을 놓고 이 위에다가 조그만 거울 올려놓으면 그게 화장대가 되는데 그렇죠. 훨씬 채광이 어떻게 된다? 많이 들어오죠. 더 많이 들어오죠. 예. 대신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침대를 그럴 때는 이렇게 놓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또는 아까 제가 말했던 방법이 이쪽에 창문 있기에 차라리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 옆에다가 그치 반장 하나 놓고 하지만 다른 타입보다 이 깊이가 깊으니까 여기에다가 조금 튀어나오지만 이렇게 이불장 겸 긴 옷장을 하나를 짤 수가 있다. 근데 이쁘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고 식탁 위치는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근데 웃긴 게 얘네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원래 모델하우스에서 이렇게 놔야 되는데 고래 한 방향으로 놨네. 이 방향이 맞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보니까 또 진짜 되게 그러네. 좋네요, 보기가. 그러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할 만큼 조명은 아마 많이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현관 팬트리 마지막으로 볼까요? 2분 남았는데. 네. 안 열리네요. 네, 안 열리네요. 근데 여기는 이 현관 팬트리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안에를 스타일러를 넣고 이 안에다가 행거를 오히려 기존에 있는 팬트리를 빼고 이건 참 무상이지. 아무튼 간에 여기를 갖다가 하나의 스타일러 장이나 요즘에 유행하는 벤치 같은 걸로 조그만 단장을 짜거나 그런 걸 많이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현관을 좀 개방적 있게 꾸미는 것도 괜찮을 거고 가구에 대해서는 크게 더 이상은 뭐 얘기할 건 없어요. 단지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30초 동안 얘기하면 부질없는 짓,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너무 좁은 소파, 이 캠핑용품 여기다 갖다 놓으셨고 거실장은 한다 안 한다? 요즘은 안 한다. TV 그냥 하나만 이렇게 걸어놔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애교예요. 요즘에 75인치 이상 걸어요. 영화관이죠 요즘. 갑자기 입이 좀 근질근질한 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이고 이런 것도 요즘에 놓진 않은데 계속 커튼이 거슬려서 커튼으로 패스. 커튼이 거슬렸었던 이유는 딱 하나죠. 뭐냐면 있냐 없냐 이런 걸 다 떠나서 뭔가 2022년도에 입주하게 생겼는데 이런 게 굉장히 좀 올드합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하이엔드 커튼이라 그래서 이런 좀 수입 커튼에서도 잘 안 쓰는 이런 투톤 플레이랑 이런 텍스처 플레이를 좀 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겉질을 쓸 거면 아예 그냥 여기 앞에 어두운 톤 요거 빼주고 이렇게 좀 밝은 톤만 차라리 써서 그냥 1에서 3번 중간에 있는 것만 뺐어도 괜찮았는데 오히려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 이런 그러네. 텍스처 플레이 정도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앞에가 아니면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달던가 뒤에가 좀 무겁게 가면 이게 점점 더 밝아지는 그라데이션처럼 그러면 좀 집이라도 점점 더 밝아진다 해서 극적으로 되게 환해지는 느낌이라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설치하시는 분이 거꾸로 단 것 같아요. 좌우를. 근데 어쨌든 거꾸로 달았냐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샤시가 무겁다고 해서 또 겉질을 무거운 색을 쓰면 내가 단점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단점을 부각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장점화 시키면 돼요. 야, 샤시가 무거워? 근데 어쩔 수 없어. 난 이 샤시는 그대로 써야 돼. 그러면 나는 커튼은 좀 밝게 갈래 해서 오히려 집을 조금 더 화사하게 만들 수 있는 프리미엄 차르르나 럭셔리 차르르 또는 밝은 거치 속지를 써주시고 그 섹션이 확장돼서 이 마주보고 있는 주방까지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내부 색상을 맞춰서 무겁게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요 타일 칼라 이런 상부장 아일랜드 상부장이랑 맞춰서 밝게 가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많은 분들께 그런 행동을 해드릴 텐데
저희랑 계약이 만약에 진행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거는 정말 한 집도 빠짐없이 제가 집에서 샘플을 다 대드릴 거예요. 딱 대드리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 하부 색상이랑 맞는 걸 좋아하시는 취향이 나오실 거고, 야 내가 대보니까 옆에 상부장이랑 맞는 취향이 나랑은 더 잘 맞아, 그럼 그 색상을 그냥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성급하게 고르지 마시고, 가끔 입주 때 실수 많이 하시는 게 너무 커튼 블라인드 색상 정말 너무 확신을 갖고 고르세요. 근데 저희같이 10몇 년을 일한 사람들도 소비자분들 집에 판매할 때 꼭 한번 더블 체킹을 하거든요. 여기다가 흰색이 무조건 맞습니다, 회색이 맞습니다가 절대 아니라 흰색도 괜찮을 수 있고 회색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한번 대볼게요, 이런 식으로 더블 체킹을 꼭 하니까 절대로 저처럼 뭐 염 실장이 됐든 뭐 누구 실장이 됐든 A 실장이 됐든 B 실장이 됐든 뭔가 확신을 갖고 판매하면 살짝 사기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꼭 더블 체킹,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얼핏 딱 보면 제가 아까 말했던, 만약에 네. 저쪽을 서재로 썼잖아요. 네. 알파룸을. 여기를 그런 금속성 있는 걸로 하면 되게 좀 모던해 보일 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집이랑 꼭 대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딱 댔을 때 내 시선에 맞아, 그럼 그게 좋은 건데, 또 누구는 이런저런 요걸 맞춰서 메탈릭으로 갔더니 차라리 얘랑 맞추는. 얘랑 되게 시선에 거슬려, 그럼 또 그 사람은 그게 안 맞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확신을 갖지 마셔라.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얀 걸로 하면 제일 어두운 부분을 가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또 단점을 장점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하얀색을 달면 얘랑은 되게 잘 맞는데 얘랑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지, 이것도 있지. 네. 문틀이. 맞아요. 오히려 혼자서 이제 생뚱맞게.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더블 체킹을 꼭 하셔야 한다,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사전 점검 들어갈 집이 있으니까. 네, 제가 그래도 거기서 또 신청해 주시면 가죠. 네, 저도 체킹을 또 해드릴 거고, 안방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 아까 제가 평면 분석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박스가 잘려 있죠? 네. 일부러 얘네가 모델하우스니까 커튼을 여기까지 끄는 게 아니라, 입주 한 동탄 1신도시는 빼고 2신도시 시범 때부터 한 2번 입주해 보신 분들은 이미 이제 아실 거예요. 야 맞아, 우리 거 커튼 박스 잘려 있지,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입주 처음이야, 그럼 되게 당황스럽죠. 왜냐면 보통은 끝까지 열려있고 창도 큰데 여기는 좀 짧게 빠져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당황하실 필요 없으시다. 이거는 뭐 요즘 건축 트렌드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냥 감안하셔서 이렇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좁은 공간에 거치 속지를 아마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말은 안 써요. 잘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와이드가 사실 이게 몇이나 나오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00, 240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있는 재고 걸어놨죠. 거기도 또 거꾸로 걸었어, 이거. 그러니까 그러네. 이렇게 너무 톤을 많이 쓰고 종류를 많이 쓰고, 뭐 이 재질과 이 재질이 또 다르고 거기에 속지까지 쓰고 또 밖에 블라인드가 또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안방 하나 꾸미는데 한 4종류가 들어가요. 이게 너무 투머치예요.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겉지 하나, 그리고 예쁜 속지 하나, 그리고 밖에 블라인드 깔끔하게 요거 하나. 하나만 깔았어도 괜찮았다. 그리고 또 실제로는 이 속지도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저야 뭐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속지까지 다 사주시고 뭐 많이 사주시면 좋지만, 실제로 안방에 속지를 생각보다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말씀에 만약에 제가 해드리는 말이 공감이 되신다면 속지는 과감하게 빼셔도 된다. 다만 더 예쁜 집을 원하시면 넣으시는 거고, 굳이 내가 안방엔 디자인적인 점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기능이 중요하다, 커튼 쪽에서, 그럼 속지 빼셔도 됩니다. 크게 문제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드레스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가보시면 창은 되게 조그매요. 조그맣고 아마 작네. 네, 커튼 박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상태로 보면 없어요. 그래서 요 상부장에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이렇게 커튼 박스 없이 상부장에 다는 시공들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니, 있어요. 있나요? 여기 안에 이렇게 파여 있네요. 근데 실제로 요즘은 이게 없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상부장에 아예 그냥 피스 박아서 다는 데들도 있어서,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전 점검 때 현장 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말고 오히려 방은 이 방은 근데 이쁘다. 네. 그리고 넓어 보이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호반이 갖고 있는 창문의 스타일입니다. 샤시색은 단지마다 달라요. 조금 더 맑은 단지도 있고 조금 더 무겁거나 이거랑 동일한 단지들도 있는데, 정말 어떻게 꾸며도 예쁜 창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근데 왜 이렇게 써? 이렇게만 안 꾸시면 예뻐요. 어떻게 꾸며도 예뻐지는데 이것만 피하면 된다. 네. 이건 허니콤도 아니고 로만 쉐이드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갖다 붙여놓은 거고 컨셉만 잡으시면 됩니다. 야, 나 이렇게 템버보드 느낌으로 올릴 거야. 뭐 이러지 않겠지만 그럴 때는 커튼으로 하면 너무 투머치니까 반창으로 예쁜 블라인드를 맞춰주시면 되고 여기가 예쁜 서재면은 고급스럽게 다목적실이면 깔끔하게만 가주면 되실 거고 이런 템버보드 느낌이 아니라 뭐 우리 아이가 자는 방이야 아니면 아까 옆방처럼 홈짐이야 그럴 때는 예쁜 드레시한 커튼 하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공주방이면 핑크 뭐 왕자님 방이면 블루 아주 중성적일 때는 뭐 옐로우나 민트를 써서 예쁜 거치 컬러 하나 넣어주셔서 색상 이런 컬러 테라피를 해주시면 굉장히 화사하고 예쁜 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끝입니다. 중간방 한번 보여주죠. 네? 홈짐 꾸미는 거 지금 1분 정도 더 설명해 주실 수 여기 뭐 너무 잘 해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 것처럼 잘했다. 이렇게 발레나 근데 사실 제가 경험해보니까 발레방을 꾸미는 집은 없어요. 발레 학원은 보내더라도 근데 이쁘네. 그럼 이거를 확장돼서 보면은 결국 이게 실제로 요즘은 이런 집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걸 한번 겪고 나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고 집에서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집에서 카페 다이닝룸처럼 음식점처럼 분위기를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홈짐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런 겉집까진 필요 없어요. 사실. 얘가 근데 너무 얇다. 맞아요. 얇으면 생기는 장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부장님? 뭐예요? 싸요. 얇으면 쌉니다. 그래도 우리 손님들은 돈 쓸 때 차라리 그렇죠. 뜯어 쓰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거는 꼭 무슨 여자 속옷도 아니고 이렇게 비추는 거기다가 틀이 맞아요. 만약에 틀이 하얗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얇으면 딱 생기는 장점은 싸다. 근데 사실 그 싸다도 저희 또 수준에서는 장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좀 없어 보인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없어 보여요. 이 차라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겉지가 20만 원이고 이게 15만 원이다. 그럼 겉지 사지 마세요. 형 홈짐이니까 뭐 겉지 닫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누가 자는 게 아닌 이상. 차라리 이렇게 사서 35만 원에 살 바에 30만 원짜리 속지 30만 원짜리 속지 하나를 사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공간이 주는 부피감도 없어지고 짐도 굉장히 넓어 보이고 훨씬 더 예뻐 보이고. 채광은 들어오지만 맞아요. 프라이버시는 또 네. 나름대로 보장이 되고. 다만 이렇게 프라이버시라고 말하는 게 그거 말하는 거예요. 틀이 안 보인다는. 그렇죠. 다만 이렇게 꾸몄을 때 최적화되는 건 딱 하나예요. 여기에 뭐 마네킹 있고 이런 뭐 가벽 있고 이런 봉 있고 거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쁜 싱글 침대 하나 여기 한샘 책상 하나 그랬을 땐 겉지 속지가 유리하죠. 그때는 저렴하더라도 얇게 가면 됩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누군가가 자는 방이 될 테니까. 오케이. 아, 고생하셨습니다, 부장님. 평면도 보니까 할 게 되게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옵션이 거의 요즘 특히 호반 쪽은 다 빠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비어 있는 곳에 마침 마이너스 옵션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넣는 방식. 저 가구는 할 게 좀 많았어요. 커튼은 동탄역 호반부터 뭐 호반 뭐 동탄 이신도의 호반이 6차까지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호반이 갖고 있는 기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호반이 근데 되게 직구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 창들도 너무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너무 대형 창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막 제가 평면 설명할 때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막 뭐 아이들 방을 쓸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재밌죠. 호반은 딱 평면도 보면 단지 이제 아까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창틀의 색상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얼마 전에 그린코아 다녀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델하우스에 있을 때보다 사실 좀 더 어둡게 맞아요. 보였죠. 샤시도 그렇고 아마 호반 쪽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혹시 우리를 이제 모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아까 인사한 말에 저희가 빠뜨렸는데 차라리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뭐 하는 사람들이지? 뭐 하는 놈들이지?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일단은 저는 브라스코 홈스타일링에서 브라스코 가구 즉 그 가구를 제조하는 공장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대표가 됐고요. 하지만 아마 영원히 루카 부장으로
루카 대표는 이상하고요. 맞아요. 제가 어색하죠. 독일에 있을 때 이름이 루카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차용해서 홈 스타일링 같은 거 할 때 이제 루카 부장으로 통용돼서 지금 계속 쓰고 있었고, 저희 매장은 이제 동탄에서는 동탄그곳으로 아예 이제 좀 별칭이 생길 정도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애용해 주셨고, 그 다음에 누구시죠? 저는 이제 더 커튼이라는 커튼 블라인드를 생산하고 납품하고 또 소비자분들과 1대1로 상담해서 다 집에 맞게끔 이제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 더 커튼의 염대성 실장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대표죠. 저희 회사의 대표이지만 사실 저랑 많이 만나셨던 고객님들, 제가 이제 동탄에서 일한 지가 벌써 그래도 한 14년? 13년째 되고 있으니까 그 10 몇 년 동안 만났던 분들이 염대표 이름 좀 어색하셔서 저도 평생 동안 염실장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염실장 하면 유명하죠. 염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더 커튼 염대성 실장이라고 하고, 지금은 제가 원래 주로 하던 이런 1대1 맞춤 상담도 많이 하지만 우리 또 브라스코 홈스타일링 팀에서 패브릭 블라인드 쪽을 담당하고 있어서 우리 루카 부장이랑 같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진행을. 저희가 원래 사이가 좋진 않았어요. 많이는 그러니까 자주 마주치긴 했지만 인사만 하는 정도?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제일 많이 만나죠. 그냥 같은 회사로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실 이유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따로따로 안 하고 같이 하게 되는지. 그냥 저는 한 단어로 항상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시너지죠. 시너지. 가구 아무리 잘 사고 또는 집을 아무리 잘 사고 인테리어를 아무리 잘하고 커튼을 아무리 잘해도 그 서로 상호 이렇게 시너지가 없으면 저는 다 따로 논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루카 부장이 많이 표현하시는 이런 예쁜 연예인이 있으면 그 연예인의 헤어, 액세서리, 뭐 이런 구두, 이런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액세서리, 소품들까지 뭔가 하나가 다 잘 맞아야 예쁜 연예인이 더 예쁘게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CF를 찍으려면 저는 왜 저런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저 한 연예인이 다 붙어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다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 입주로 따지자면 가구 물론 따로 잘 고를 수 있겠죠. 커튼도 뭐 이상한 거 빨간색 고르겠습니까? 요즘 우리 같은 젊은 그냥 무난하게만 입주 가죠. 예정자분들이. 평균은 가는 거죠, 뭐. 근데 그 한 끗 차이가 연예인처럼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런 차이인데, 이제 많은 또 고객분들이 가끔 상담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너는 왜 자꾸 루카 부장은 왜 자꾸 남들 시선에 이렇게 좀 매달리냐 막 그렇게도 많이 물어보세요. 맞아요. 그냥 저희는 저희대로만 이쁘고 그냥 평범하게 살 건데. 근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입주를 했는데 손님들 좀 손님보다는 같은 이웃이 들어와서 막 지적을 해. 이거는 색깔이 좀 안 어울린다. 뭐 그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렇죠. 신경 쓰이죠. 앞에서는 말은 못 하고. 예, 뭐 저희는 그냥 이렇게 계속 살고 있었다면서. 세대 조명 바꿔. 아니 근데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보기 좋은 떡도 먹기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속담처럼 이왕에 비용을 집행을 할 거면 좀 시어머니 오기 전날 청소 안 해도 되는 집, 아이들이 장난감을 조금 흐트러 놔도 사실은 그래도 좀 깔끔해 보이는 집. 저희가 관리를 너무 막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깨끗하고, 요즘에 많이 대두되는 용어가 뭐죠? 최소화하는 미니멀 라이프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요즘 장난감 다 버리고 가잖아요. 장난감으로 놀지도 않아 요즘 애들. 뭐 패션이면 패션,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뭐 이런 데서 가장 핫 키워드가 언젠간 또 바뀌겠죠. 언젠간 바뀌겠지만 현재는 미니멀이 대세인 것 같아요. 집이 커지지 않는 이상, 전용 면적이 커지지 않은 이상은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도 미니멀을 많이 밀고 있긴 한데, 근데 너무 없어 보이게 미니멀은 또 그건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미니멀이라기보단 진짜 이제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미니멀은 우리 항상 말씀드리는 게 최소한의 것을 갖추되 그 갖춘 것들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은 돼야 되는 거고, 이제 없는 건 진짜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84A 타입은 저희가 사전 점검 동행이 이제 확정이 돼 있고, 74, 84B 그리고 저희가 뭐 두 집씩은 갈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그린 코어 때도 바빴잖아요, 저희.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같이 가면 물론 일일이 하자를 찾아주진 않지만 그래도 좀 큰 하자 몇 개는 저희가 찾아드리거든요. 맞아요. 같이 볼 많이 수 있죠.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선보이는 거는 바로 이 러빈홈이라는 주문 제작식 오픈형 책장인데요. 이게 특징이 타공이나 실리콘 마감이 필요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갈 때나 아니면 이사 말고 이제 본인의 집에서 좀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도 가능하고 칸도 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수납 솔루션을 우리가 소위가 아는 레고처럼 이렇게 위치나 어떤 추가 사항이나 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실질적으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이런 알파룸 서재, 신랑분들의 서재나 학생방에 원하는 부분으로 꺾거나 책상을 함몰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를 조금 함몰시킬 수 있거나 뭐 컴퓨터를 양쪽으로 놓고 이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서재 오크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이동식이 좀 싫고 좀 인테리어처럼 좀 고정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 자체가 가능해요.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바닥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공을 할 때 이렇게 방까지 좀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이런 단품 자체만 이렇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보통 주니어장을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 건설사하고 비슷한 색깔, 거의 동일한 색깔로 아예 수납형 침대를 짜서 약간 좀 같은 세트로 마침 옵션에서 이렇게 파생한 것처럼 옵션에서 고르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건 일반 가구점하고 틀린 게 이런 식의 주문 제작이 일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아파트 단지든 실제적으로 이제 주니어장을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거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카탈로그 이쁘게 나와서 저희가 핑크와 스카이블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화이트한 얌전한 색깔들이 많이 이제 구매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차이입니다. 기존 건설사 쪽에서 많이 제공되고 저희들이 좀 복사를 하고 싶은 형태가 이제 이 옆구리에 책장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제가 이거를 그리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은근히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같은 형태지만 이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거울이 이런 식으로 무늬 달려 있어가지고 따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화장품이나 작은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맞추는 작은 방 붙박이가 훨씬 더 실용적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은근히 필요 없는 물건을 적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이제 그만큼 죽어버리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수납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장이나 홈바 관련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냉장고장에 대해서 관심인데, 제가 미리 영상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냉장고 단품만은 취급하진 않아요. 가격대도 안 맞으실 거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붙박이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그 집들 한해서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시공 자체를 저희가 해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에서, 우리 브라스코의 누림에서 이제 하는 형태는 이쪽에 철심을 박아요. 그래서 이 상부장이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잘 있다가 이 부분, 이 중간 부분이 좀 처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시공을 하면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에 그 앙카 박는 것처럼 어떤 고정 장치를 저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게 이제 김냉 대신에 홈바를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자재 색깔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프리조자이에서 어떤 분이 좀 애매한 공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함몰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화이트 톤으로 전체를 냉장고장과 더불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홈 스타일링 받으러 오시면 제가 이런 필름지를 직접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 그 기존에 구매하신 냉장고하고 매칭이 되는지 정도는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바로 스타일러인데요. 드레스룸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곳이든 일단 스타일러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짜드린 거고요. 기존 붙박이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이쪽 한 측면에다가 이렇게 위에는 비어있지 않게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공간을 좀 선반을 절대서 스타일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되는 단지가 있고 안 되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단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붙박이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런 스타일러 부분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붙박이 한쪽 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이건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스타일러 이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추가적으로 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건설사하고 비슷한 사양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사양의 이런 드레스룸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 바로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약간 노출식 그런 드레스룸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요즘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문짝을 달면 이제 어떨 때는 간섭이나 너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짜는 드레스룸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붙박이하고 다르게 위에가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벽지 유실 마감이 안 생겨요. 기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드 스페이스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정말 붙박이처럼 쓸 수 있는 드레스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오신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예 이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오래 살 것이다, 자, 이런 분들은 바로 저희가 요즘에 서울 쪽에서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조명을 꺼놨을 때는 흑경으로 보이고, 조명을 켰을 경우에는 이제 속이 보이는 이런 오픈식 유리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는 제품들은 LED 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로 많이 파생을 하거나 이렇게 노출형으로 했는데, 저희 브라스코 누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벽체 안쪽에 이 LED가 함몰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아예 간섭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를, 안쪽에 쓰던 코드를 바깥쪽으로 좀 빼는 형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노출형 또는 어떤 히든 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낮에는 속이 안 보이지만 주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운운하면 물론 안 되지만 저희 이쪽 서울 쪽 중에서도 송파 강남 쪽에서는 가격이 조금 센 한이 있더라도 아예 이게 이제 계속 살 집이다, 더 이상 이사는 안 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좀 좋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B2B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인테리어점에서 받는 견적의 한 반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붙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장은 바로 요 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위에는 공간이 비어있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 이런 거를 이렇게 결코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물론 비어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육안상으로는 이게 천장으로 느껴지잖아요. 선이, 어떤 종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는 것처럼 저희 브라스코는 아예 끝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자재를 맞추죠. 거의 자재를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어떤 천고가 좀 더 높아 보일 거예요.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왜 천고가 2300 정도 되잖아요. 이걸 2400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저희가 이른바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비싼, 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턴키로 이거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 턱이 항상 존재를 해요. 이유를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귀찮아요, 작업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튼 박스 안에까지, 안에 있는 인사이드 그 마감재가 들어가고, 겉에 있는 문은 거의 여기에 간섭이 안 생길 정도로 천장까지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관이 펼쳐지겠죠. 거의 마감이 인테리어를 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어떤 마감섬이 없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가, 보통 이렇게 창문이 거실에 나와 있는 케이스에는 정말 애매한 게 붙박이를 놓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롯데캐슬 동탄역이라는 아파트에서 이런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평형 타입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예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제일 상담할 때 많이 쓰는 사진인 게, 기존에 건설사가 쓰고 있는 자재와 저희가 쓰는 자재가 거의 이제 이질감이 안 생기게 한 벽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이런 그 마이너스 몰딩 방법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미는 그런 방식이고, 실제로 잘 보시면 이 손잡이조차도 색깔이 틀린 게 저희가 싫어서 손잡이 부분까지, 이게 잘은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패널 또는 하나의 아트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컬러 한번 맞춰볼게요. 이건 보세요. 색상은 완전 똑같은 건 알아요. 제일 비슷할 겁니다.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추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컬러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매칭시키고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옵션보다 더 옵션 같은 붙박이장, 가격은 반절 가격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은 조금 의미가 틀린 부분인 게, 이제 요즘에 화장대를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화장대를 다시 만들어 달라, 또는
알파룸이 있더라도 사실 저희 남편분들이 은근히 자기 서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집어넣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붙박이는 붙박이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예쁘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지도 나고 실용성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또 마이너스 몰딩이다 보니까 천장도 좀 높아 보이고. 하지만 이 사진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인테리어처럼 보이게 어떤 기성장을 설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브라스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님의 니즈에 맞출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대리석처럼 하고 겉에는 굉장히 심플한 무광톤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유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무조건 이 제로 자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 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와 이 원을 병행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병행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 제로만을 강조를 하겠죠. 저희는 겉과 속이 모두 다 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쉬운 구분 방법이 냄새가 안 나야 돼요. 저희 쪽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하셨던 분이 이사 가면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쓰는 자재들은 다 대기업 자재들을 쓰고 있고, 외국 자재도 덜어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 힌지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산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AS가 수월해요. 나중에 붙박이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도 AS가 납니다. 근데 붙박이는 바꾸진 않죠. 쇼파처럼.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요즘에 나온 신제품이 이 대리석처럼 나오는 자재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건설용 자재하고 거의 상이한 이런 자재를 저희들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평형대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좋아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타사들이 이거를 많이 격려를 했을 때 저는 좀 반대했던 편인 게, 이 침대 양쪽으로 타워형 붙박이를 세우는 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납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왜 브라스코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런 방식을 쓰게 됐냐면, 건너편에 우리 세컨 TV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냉장고장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런 떠있는 선반들이 생각보다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를 할 당시에 이걸 굳이 언급은 안 하겠죠, 판매자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쓰면서, 그리고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단골들이 계속 몇 년 뒤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가구 얘기만 경험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쇼파는 잘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장은 좀 처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 간접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그 메탈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어떤 그 처짐 현상을 좀 더 방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침대랑 같이 일체형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침대를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시거나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사이즈만 알려주면 제가 최적화된 상황으로 이걸 이제 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침대를 먼저 구매를 하기 전에 이 설명을 저한테 한번 들으시면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또 침대 사이즈를 한 번 정도로 체크 받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또 너무나 커져버리게 되면 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신축 아파트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 끝나고 이 치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수납과 침대과의
그 문제를 같이 해야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성장을 놓는 거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수납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불장이 됐든 선반이 됐든 이거에 대한 초이스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어떤 색상 같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어느 회사든 다 맞춰주는데, 이 안에 있는 내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기업 브랜드 한 3군데 이외에는 이런 CAD로 대응을 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H사, L사의 CAD는 기성 가구를 배치하는 거에 대한 CAD 도면일 뿐이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CAD는 저희가 지금 결국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처음에는 제가 간단한 스케치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나중에는 이런 CAD를 통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드 스페이스라든지 좀 무용지물인 그런 공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스케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거실이 됐든 어떤 알파룸이나 어떤 다이닝룸이 됐든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거리라든지 치수 또는 그 가구의 주문 제작 가능 여부, 이런 거를 제가 판단을 하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 캣타워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주문 제작을 해드렸고, 이렇게 안마 의자가 있는 경우는 진짜 애매해요. 제가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객분들이 놓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뭔가를 이제 저희가 좀 짜줘야겠죠.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거꾸로 돌린 거예요. 예컨대 이 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식탁 자리가 너무 좁아서 아예 방 하나를 다이닝룸화 시키는 케이스고, 자, 이게 저희 브라스코 고객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스케치인 것 같아요. 매번마다 설명하지만 1분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임팩트를 위해서 이런 왁구 프레임을 이렇게 스카이뷰로 한번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홈스타일링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입주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곤 하더라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들 말로는.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카 부장님 어쩐 일이세요? 이거 다 설정이잖아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겉지 속지 세팅하고 있었고 저희 회사에서 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샌드톤의 겉지 4계절 원단이랑 요즘 많이 하시는 쉬폰 차르르 원단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원단이라고요? 이게 이제 요즘 많이 하시는 뒷면에 암막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거실에 좀 주로 쓰는 4계절 원단이에요. 톤은 좀 샌드톤으로 나와 있고 요즘 거실에 제일 많이 나가는 샌드톤인데도 거의 아이보리에 가깝네요. 네, 어떻게 좀 보면. 보통은 베이지 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베이지 톤을 조금 더 유니크하게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톤 차이가 아주 작지만 이 조금의 차이가 분위기를 이게 많이 우리 느끼면서 오트밀 쇼파하고 잘 어울릴 것 네, 같은데. 그거랑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 브라스코 오트밀 쇼파. 쇼파랑 네. 이 샌드, 베이지 그리고 쉬폰 차르르 이 조합이 거실에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애들 방에 있는 것도 요즘에 부모들이 네. 좋아하시는데 한번 지나가시죠. 아이들 방은 예전에는 보통 겉지의 패턴을 많이 썼는데 요즘 이제 부모님들은 오히려 겉지 하나만 해주지 않고 겉지에 속지 셋업으로 좀 많이 써주시다 보니까 속지에 이렇게 좀 귀여운 그림을 넣어주고 그 그림과 겉지 컬러를 좀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따님들 방 컨셉이 이렇게 핑크톤으로 가면은 아드님들 방은 이런 열기구 자수나 요즘 많이 하시는 이런 인디언 텐트 자수 같은 걸 많이 쓰시면서 그 앞에다가 블루나 네이비 톤의 겉지를 셋업으로 같이 써주고 계세요. 여기도 저희처럼 예약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100% 예약제로 하고 있고 입주가 만약에 5월달이다. 그러면 언제 정도 오시는 게 낫나요? 제일 이상적인 건 한 달 전에 미팅 하신 다음에 이제 보름 전에 실집 받으시고 제작 기간까지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되시니까 한 달 전에 오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알겠습니다.